안녕하세요. 노마드 프로그래머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내용 갖고 여러분과 같이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풀스택 디벨로퍼로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네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첫 번째 우리가 풀스택 디벨로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툴 아이오닉에 대해서 설치와 그 다음에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오닉을 제가 설명드리고 그 전에 우리가 하이브리드 앱에 대한 동영상을 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아이오닉은 하나의 툴일 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툴 중에서 프레임워크 중에서 우리가 선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우리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뭐냐면 하이브리드 앱을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이브리드 네이티브라는 거, 하이브리드 웹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히 볼게요. 여기 써져 있죠. 하이브리드 네이티브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리액트 네이티브라든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플러터 같은 것들이죠. 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제 랭귀지로 만드는데 그다음에 유저 컨트롤을 이제 런타임으로 만들어주는데 크로스 컴파일을 하는 그 개념 크로스 플랫폼이긴 플랫폼인데 이거를 그대로 해서 UI를 쓰는 게 아니고 어떤 OS 밑에 있는 OS 맞게 이걸 다시 자기가 제너레이트 해갖고 떨궈주는 거예요. 옛날에 코코스투디.js 같은 그런 툴, 같은 게임하는 툴들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코드를 하나를 만들지만 결국 떨어지는 거는 이제 트랜스레이트를 하는 거죠. 여기서. To be translated into two separate component를 한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뷰를 만들어도 안드로이드에서는 텍스트 뷰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iOS는 UI 뷰라는 걸 사용해서 이걸 만들어줘서 네이티브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뭐냐면은 이제 컴포넌트를 이제 쉐어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UI가 틀려질 수 있죠. 그렇지만은 코드를 쉐어링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을 하는 거, UI 로직을 공유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네이티브 코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이티브 코드가 돌아가는 속도가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레이어를 더 거치지 않는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다른 UI와 트랜스레이트 하는 그런 다시 이렇게 새로운 코드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면은 하이브리드 웹 이게 아이오닉 같은 거죠. 하이브리드 웹은 뭡니까? 웹 UI를 사용해서 이제 쉐어드 컴포넌트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웹뷰라는 테크놀로지를 이제 이용해요. 여기 나오죠. 웹뷰라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그것을 해서 위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웹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웹 브라우저 기술을 이용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앱이 이제 웹뷰라는 자바스크립트 브릿지를 이용해서 이제 네이티브 로직과 그다음에 뷰를 이렇게 공유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면 예전에 하이브리드 앱이 뭔가요를 보면 되는데 제가 이거 보라고 말씀드리니까 또 갔다 왔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옛날 몇 개월 넘 전의 얘기인데 그때 얘기를 잠깐 한번 제가 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의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게 나왔느냐라고 보면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HTML, CSS 언제부터 쓰였는지 잠깐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웹뷰라는 어떤 기술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모바일 웹뷰. 이게 뭐냐면은 웹뷰라는 거는 이제 여기 나오지만은 OS별로 내장되는 웹 브라우저를 이제 앱에서 불러줄 수 있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모바일 브라우저, 그러니까 쉽게 해서 구글의 크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바일에서 따로 불렀지 이 앱 안에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가능했냐면 여기 나오죠. 안드로이드는 4.4 버전의 키캡 버전부터 이게 사용이 가능하게 됐어요. 4.4.3 버전부터 사용하게 됐죠. 다시 얘기해서 앱에서 별도로 브라우저를 띄우지 않고도 내부에서 브라우저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iOS입니다. 예, iOS도 비슷한 시기에 보면 iOS 애플 정책에서 사파리를 앱에서 쓸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게 뭐죠? 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만들었던 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뭘 생각했냐면 크로스 플랫폼과 함께 UI를 아주 이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그 컴포넌트를 제공해주는데 제가 뭘 만들고 싶었냐면 조이스틱으로 이용해서 자동차를 앞으로 뒤로 가게 아두이노를 이용해갖고 블루투스로 통신해갖고 앞으로 뒤로 가고 껐다 켰다 하는 앱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웹뷰를 이용해갖고 지금 이게 그 앱입니다. 제가 만들었던 앱인데 껐다 켰다 스위치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쓰는 표준 버튼에 비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도 이제 조이스틱 형태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이런 UI를 이쁘게 한다는 장점 외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한번 개발하면은 앞에 UI 부분은 당연히 iOS나 안드로이드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이해 가셨어요? 이제 사실 제가 우리가 웹뷰를 이용해서 하이브리드 웹을 쓴 거는 제가 아이오닉이 나와서 제가 예전부터 아이오닉을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몇 년 됐죠. 그렇게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실은 이 웹뷰부터 그 하이브리드 앱을 만드는 거를 이런 프레임워크가 나오고 좀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오닉이 나와서 쓴 거고, 리액트라는 것도 한번 써봤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웹스토어, 그러니까 펫스토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쇼핑몰 같은 트레이딩 하는 거를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이제 크로스 플랫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iOS나 뭐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뿐만 아니고 PC에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상점이 이렇게 돼야 되고 여러 가지 화면 크기에 따라서 리스폰서블 이제 반응형 화면을 만들어주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당한 툴이 이제 아이오닉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거기 비교하고 있는 차트를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가지 종류를 이제 나눠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네이티브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네이티브와 하이브리드 앱, 하이브리드 웹 이렇게 세 개를 나눠 보고 있어요. 자, 여전히 네이티브는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필드에서 실제로 그 위치 트래킹하는 그 차량의 위치 트래킹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블루투스 프린터로 이제 프린트하는 그런 앱을 아이오닉 1으로 만들었는데 완전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이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돼야 되는데 이제 연동하는 거, 블루투스 연동하는 거에서 그 어떤 그 프린터에 드라이버가 연결이 안 되고 해서 이런 걸로 시간 날리다가 실제로 그 다음에 GPS를 잡아주는 지오로케이션이라는 것들이 잘 돼야 됨에도 안 되거나 돼도 속도가 굉장히 시간이 느려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레슨스런 이제 교훈은 뭐였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데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거나 아니면은 또 그 다음에 여러 주변 장비를 억세스한다. 그런데 우리가 페리퍼럴이라고 하잖아요. GPS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여전히 저는 이제 네이티브를 개발합니다. 안드로이드라든지 iOS를 개발을 하고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골프를 칠 때 우리가 자기에 맞게 보통 가이드는 있지만 자기에 맞게 7번 아이언을 치냐 5번 아이언을 치냐 자기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네이티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액트 네이티브라지 말씀하신 플러터 같은 것들이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든지 UI 랭귀지 아까 플러터 같은 거 새로운 거 다트라는 새로운 언어를 또 구글이 내세워줬어요. 그런 거를 이제 사용하는데 뭐냐면 비즈니스 로직을 UI 로직을 하는 건데 UI 코드는 얘가 트랜스레이트 해갖고 별도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안드로이드용과 iOS용. 그 UI가 약간 유사하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게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단점도 있을 수 있고요. 타겟은 iOS와 안드로이드를 만들었다. 우리가 모바일 앱만 본다면 뭐 괜찮은 솔루션인데 여기까지만 보고 하이브리드 웹이랑 비교할게요. 아이오닉은 하이브리드 웹입니다. 웹뷰를 이용해서 웹뷰 위에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 같이 크롬이라든지 사파리 같은 웹에서 돌아가는 표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요. 그 다음에 원코드를 만들면은 UI는 거의 동일합니다. 완전 똑같진 않은데 거의 동일합니다. 이 다른 점은 크롬과 뭐 사파리와의 그 차이점이겠죠. 그래서 이제 iOS와 안드로이드와 뭐 여러 가지 뭐 모바일 데스크탑까지 이런 걸 하나의 코드로 해서 프로그레시브 웹앱을 만들어준다든지 어디서나 쓸 수 있고 웹이 일어나는 데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 자바스크립트 브릿지와 그 웹뷰라는 하나의 레이어 위에 또 올라가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그만큼 좋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 이렇게 쇼핑몰을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 많은 그런 장비 액세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번 개발해서 관리용 화면을 뭐 이렇게 쓴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아이오닉이 굉장히 괜찮은 프레임워크이죠. 자,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미디움이나 로이스트 하다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툴은 거기에 딱 적절한 툴을 쓰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지금 밭농사를 해서 호미를 쓰는데, 최신형의 낫이 나왔다고. 제가 논농사를 하지 않는데 그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맞게, 아까 용도에 맞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UI 엘리먼트는 네이티브 UI가 다 틀리다는 건 아시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텍스트 뷰와 UI 뷰가 다르다는 거, 안드로이드와 iOS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이브리드 웹에서는 이제 동일하게 자기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해주죠. 네이티브 피처를 하는 거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제가 몇 년 전에 했을 때 아이오닉으로 해갖고 필드에서 프린터 연결하는 거 좀 어려움이 있을 때인데 가장 많이 그냥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건 역시 네이티브를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리액트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하이브리드 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파치의 코르도바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아이오닉 같은 캐파시터라든지 이런 어떤 이렇게 중간에서 해주는 플러그인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용하는데 작은 것들 같은 거 쓰는 건 문제 없어요. 파일을 읽는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간단하게 로케이션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거는 괜찮은데 지오펜스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안에 들어가면 그걸 알려줘. 이런 것들은 좀 네이티브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액세스는 다 요즘 하고 나오고 퍼포먼스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이티브가 가장 빠르고 좋고요. 하이브리드 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나의 레이어가 더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워낙 하드웨어들이 모바일 폰들도 제 폰도 웬만한 PC만큼 옛날 PC만큼 성능이 되잖아요. 그래서 퍼포먼스가 그렇게 아주 크리티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우리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걸 요약하면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요약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오닉을 쓰는 거, 아이오닉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왜냐면 어차피 제가 필요한 툴을 쓰는 거니까요. 근데 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목적에 맞는 툴을 쓰는 게 가장 적합한 툴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반농사인데 호미를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PWA를 이제 지향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모바일뿐만 아니고 폰뿐만 아니고 PC에서도 돌아가는 쇼핑몰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과 같이 블루프린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오닉 목적에 맞는 거를 해서 아이오닉을 선택했다는 하나랑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툴을 쓰는 거는 굉장히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구글이 옛날에 냈던 야심차게 냈던 앵귤러 JS를 냈을 때 우와! 그 당시에 한참 제가 jQuery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코드에 묻혀있다가 앵귤러 JS 나와서 와 이것이야! 라고 해서 나오자마자 열심히 따라갔는데 나중에 완전 스트럭처를 많이 바꿔버렸죠? 그게 다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리액트 네이티브와 플러터 특히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새로운 언어까지 우리가 당장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역사를 갖고 있는 좀 검증되어 있는 툴을 버전 4까지 나와 있죠. 툴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아이오닉을 선택했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적에 맞는 거를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좋은 내용과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호응과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주변 분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셨으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